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확인해봐야 하는 첫 번째 기사 만나볼까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바로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년 9월에 기소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23년 1심에 이어서 지난해 2심에서도 연속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종 판단에서 역시 무죄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곤 있지만 삼성 측에선 또 어떤 결과도 예단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삼성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동안 위기가 심화됐었는데요. 그러나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그룹의 주력인 반도체 사업을 필두로 그동안 과제로 남겨뒀었던 지배구조 개편까지 급물살을 탈 걸로 예상되면서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도체 이슈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이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유일의 첨단 노광 장비 제조업체 네덜란드 ASML의 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자, 이번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넘겼지만 앞으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새벽에 8% 정도 급락했는데요. 자,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ASML의 CFO는 2분기의 경우에는 관세가 아직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쳤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능했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수의 반도체 회사들처럼 ASML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걸 확인한 셈인 거죠. 다만 내년에도 AI 고객 수요는 여전히 강력할 걸로 보인다면서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칩 수출 재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AI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TSMC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죠. 지난주에 발표한 매출만 뜯어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앞으로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한 국내 반도체주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볼까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밤사이 시간당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홍수주의보가 끊임없이 발령됐고 새벽 4시에는 당진 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코레일은 오늘 새벽 6시 경부선과 장항선, 서해선 일부 일반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도 통보했습니다. 자, 비는 오늘까지도 특정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릴 예정인데요. 자,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많게는 180mm 이상, 강원 중남부 내륙에는 150mm 이상 내릴 예정으로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전략 세우러 가보겠습니다. 주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재싹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전략 고민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또 안전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장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섹터 순환매, 수급 방향성, 그리고 TSMC의 실적.
예, 일단 TSMC 실적이 궁금합니다. 네. ASML이 좀 애매해서. 그렇죠. 예. ASML은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예. 이슈 보면은 이제 뭐 하반기 때 안 좋다는 이슈가 나오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아직 2분기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계속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6분기 연속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2분기까지도 시장 조사업체 LSEG가 한 20개 넘는 증권사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치가 사상 순이익만 17조 7,700억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다는 발표를 했고요. 거기다가 전년 대비 매출을 봤을 때에도 무려 38.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이미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 오전 정도에 TSMC의 컨퍼런스 콜이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서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들이 지금 똑같이 발언을 하는 게 이번 분기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가이던스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부분 오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키워드 수급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쏠리고 있나요? 네, 다행히 코스닥이 이제 800선을 돌파를 해서 어저께까지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면 좀 안착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기분이 좋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에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 동향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좀 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어저께는 약간은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또 개인의 수급이 받쳐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섹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추격 매수를 좀 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색깔에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순환매를 통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기회도 반드시 올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시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고 싶고요. 조선방산, 원전, 그리고 뭐 지주사, 금융까지 해서 지금 조방원이라는 또 신조어가 나온 만큼 시장의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위주로 좀 순환매 나오고 있으니까 순환매를 잘 이용을 하셔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시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오늘도 비슷한 양상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잘 팔로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오늘 첫 번째 기사 준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 일단 무죄로 나올 거라는 세간의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일인데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 그동안 묶였던 사업들의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반도체, AI, 지배구조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좀 관심을 쏟고 있어 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가 상승이 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한 장중에 5% 넘게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1심, 2심 무죄를 받았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소이고 그동안 보이지 않는 족쇄로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시키거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기업 구조 재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족쇄적으로 약간 잡고 있던 부분들이 풀리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그룹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따라서 최근에 뭐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좋았어요, 움직임이. 근데 추가적인 탄력으로 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용 회장이 19.93%의 정도의 비중을 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최근에 탄력도가 전체적으로 좋았다가 약간은 소강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이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삼성전자도 요즘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2심 때처럼 약간의 장중의 변동성 또한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나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ETF 상품들도 있는데 그동안 다른 대기업 관련된 ETF 상품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은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도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주 전반적으로 매기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건데 요즘 보면 반도체 사업 부문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HBM4 관련해서 수요를 10%대에서 이제 50%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기사도 어제 홍콩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동안 최신 칩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뒤처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HBM4 관련돼서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 건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관련돼서 중국의 엔비디아 칩 제재가 풀리면서 결국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소식이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일단은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SML 관련돼서 실적이 좀 부진하고 가이던스가 부진했죠. 부진했지만 엔비디아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칩 제재에 대해서 제한이 풀린다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도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효과는 오늘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H22죠. 저사양 칩을 확보하면 캐시카우를 얻게 되는 거고 여기에 고사양 칩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갈 날만 진짜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두 번째 기사 통해서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동향 점검하면서 조금 더 세부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에 ASML의 2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뭐 세계 글로벌 첨단 노광 장비 제조업체라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이랑 순이익은 우리 시장의 눈높이보다 잘 나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관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AI 쪽은 견조하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좀 전략을 아예 AI 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포커스는 AS가 맞죠. AI가 맞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중요했던 게 예상치,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를 전부 다 증권사에서는 한 83억 유로 정도를 잡았는데 ASML이 실적 가이던스를 3분기 때는 한 74억 유로에서 79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12조에서 12조 8천억인데, 증권사 가이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83억 유로, 13조 한 2천억 정도에 못 미치니까, 리포트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은 3분기 때부터 안 좋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유럽 시장에서도 ASML이 장중에 8% 이상 하락을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폭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JP 모건이나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윈터 이스 커밍이라고 그랬죠.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겨울을 건너뛰고 봄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무역 관세 때문에 네덜란드에 있는 ASML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무역 관세 얘기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높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반영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ASML 같은 경우는 EUV 노광 장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HBM에 들어가는 AI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에 아주 최대의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하이 NA라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3천억에서 4천억이 넘어가는 건데 하이 NA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한 대를 판매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5천억 내지 한 5,500억 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근데 그게 하반기 때 2, 4분기 때 2분기 때 출시가 한 대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하이엔드 메모리, 특히 HBM4 관련해서 이제
EUV 노광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러죠. 2층 버스 높이보다 더 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최고의 장비를 반도체 기업들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초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SML이 시적 가이던스를 낮게 잡은 거는 관세 영향인데 아마도 관세가 지금 트럼프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단계 그리고 발표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낮춰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실적 가이던스 외에 이 발표 이후에 좀 폭락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폭락이 거치고 난다면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AI나 HBM4 관련해 가지고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대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TSMC나 ASML의 발이 묶이면 결국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도 곧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무언가 발언을 준다면 아무래도 협상에 있어서 조금 여지가 바뀔 수도 네. 있지 않을까라는 하단부에도 생각이 지금 나온 거 듭니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원시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가 원시 D램이 이게 6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이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또 이제 팩트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홍콩증권사에서 50%까지 수율이 잡혔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살에 많이 맞닿아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서울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침수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일부 열차 운행 중단까지 선언을 한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한 발 빠르지 않습니까? 또 건설 기계나 침수, 홍수 피해 복구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또 먼저 움직일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항상 안 좋을 때 우리는 좀 앞서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쪽이라. 예. 네, 좀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싶을 정도로 어우, 비가 진짜 많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장마가 지나갔나 했는데 다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호우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인선 ENT라는 기업이 폐기물 처리 대장주라고 그동안 시장에서 이런 호우주의보가 왔을 때 움직였던 여력이 있었는데 인선 ENT와 뉴보텍 상하수도관 교체 수혜주라고 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이 두 종목의 종목 흐름들을 좀 보니까 약간은 좀 우상향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은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선 ENT와 노보텍 같은 경우에는 뉴보텍 좀 상승이 오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뉴보텍은 어저께도 저항 돌파 직전까지의 흐름이 나오면서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네. 두 종목의 패턴이 약간 비슷한데 좀 힘을 응집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종목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 좀 심해서 관련주들이 단기성으로 우리가 폭염 관련주들도 한동안 시장에서의 시세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뭐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수급 쏠림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그때그때 천재지변에 따라서 워낙 변동성이 심화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이 바로바로 가능하신 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보텍과 인선 ENT 오늘 변동성 주의하면서 트레이딩 전략 삼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 열어주시죠. 스테이블 코인과 폴더블. 예, 폴더블은 애플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소재 이쪽 좀 확산이 될 줄 알았더니 그냥 주인공은 딱 한 종목이에요. 파이nem텍. 어떻게 넥스트 수혜주를 찾아볼까요? 수혜주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출시가 이제 삼성 그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더블 7이 7월 22일부터 지금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사전 예약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삼성 갤럭시 Z 폴더블 7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출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고 있던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넓죠. 근데 이 접었을 경우에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하고 대화면을 볼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큰 화면이기 때문에 많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멀티태스킹이나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동영상을 본다든지 또는 게임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원래 S24가 처음 나올 때 AI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미리 사전 예약해갖고 사서 쓰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핸드폰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갤럭시 폴드 Z7하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내년은 상반기 때 최초로 지금 폴더블 폰이 나오기 때문에 트렌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의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은 보통 이제 FP12 관련해 가지고 BH나 SI 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관심을 가져지고 그다음에 내장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파이nem텍 내장 힌지죠. 저는 이제 외장 힌지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KH 바텍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FP12 관련해서 BH, 또 외장인지 관련해서 KH 바텍. 소재 쪽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보다는 좀 부품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에 맞서는 스테이블 코인 또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나섰어요. 하원 표결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가능성이 오늘 새벽에 서클이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우리 좀 받아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종목들 흐름을 좀 보시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고 오히려 좀 밀리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이슈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다시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일정대로 다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시세를 이끌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여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한 차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강한 종목과 조금은 약한 종목들이 좀 분리가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즘, 다날 그리고 NHN KCP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반등세가 강하게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일단 1차적으로 맞췄을 때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제 한 차례 조정을 마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됐을 때는 강한 종목들이 좀 추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후발주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종목들을 좀 우리가 눌림이 나왔을 때나 또는 추격 매수보다는 아마 중간중간 쉬어가는 텀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미국 쪽에서 지금 서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늘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습은 어저께 장 후반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관련주들의 시세는 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 LG CNS로 기억을 하는데 그 종목으로 계속 보면 되겠습니까? LG CNS는 상대적으로 어제 좀 약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제 관련돼서 그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LG CNS도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붙어서 이제 쿠콘이 어저께 20% 급등했잖아요. 한 2주 전부터 이제 쿠콘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시간대에 4월 달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여러분 지역화폐였는데 스테이블 코인주로 관련되면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다날이 쿠콘이 발표를 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하고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콘이 아마 당분간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월 달에 추천드리고 벌써 자랑 좀 해야죠. 105%가 넘었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오늘 서클의 힘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배해요. 자, 그럼 다음 섹터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화장품과 증권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소외됐었던 폴더블, 뭐 이쪽으로 가면서 키 맞추기가 일어나나라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증권입니다. 증권주 안에서는 부국증권 시작해서 신영, 그다음에 LS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를 보였었는데 보니까 신영증권이 무려 5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도 3거래일 연속성이 포착된다는 게 좀 걸립니다. 일시적인 그냥 차익 실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 예, 원래 이제 대장주는 미래에셋증권하고 키움증권이었는데 대장주가 가고 있다가 좀 쉬는 때에 부국증권이나 중소형 증권주들이 뭐 이제 뭐 지주사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보통 대장주가 가고 있다가 쉬면서 중소형주가 가면은 단기 약간 고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겠죠. 기간 조정 이후에 더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시작되는 네스트 트레이드 거래로 인해서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면서 나오는 수수료가 수익이, 있는데 예.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예전에 1주 전만 보더라도 2주 전 보더라도 단월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정규장에서는 5천만 주 거래됐는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5,500만 주로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거래가 많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습니다만 기간 조정 이후에는 증권사 종목들이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도 종목군들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 같은 거 삼성증권도 그렇고요. 좋은 종목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에서 대형 증권주로 다시 돌아가는 텀이 될 것이다. 궁금해집니다. 자, 끝으로는 화장품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달바 글로벌 물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어제 8% 정도 하락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게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네. 실적 기대감이 여전하다면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역시나 매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바글로벌 지금 어저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밀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 흐름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추세를 자리를 잡아갈 때쯤에 매수가 유효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21선까지 좀 밀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달바글로벌 APR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라든지 중동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제품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화장품들이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특히 미샤의 비비크림이 지금 또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다시요? 아마존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인기가 많았던 부분들이 한동안 주춤했는데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그 제품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도약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브랜드별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순항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구조상 OEM, ODM 기업들과 함께 굉장히 좀 밸류체인을 잘 구축을 하고 있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화장품 시장에 쉽게 뛰어들 수 있다 보니 다양한 상품들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가 있고 그게 해외 시장 쪽에서는 보통 해외 시장은 하나 물건 만드는데 화장품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트렌드를 반영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강점이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 시에는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화장품 종목군들은 물론 모든 종목군들이 갈 수는 없겠지만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강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EM 쪽으로 보세요? 아니면 뭐 여전히 APR, 뭐 달바 이쪽이 나을까요? 다 저는 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OEM, ODM 기업들 보시면서 그 네. 위에 같이 얹어갈 수 있는 브랜드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써봤던 화장품인데 미샤 네. 비비크림 드디어 나오네요, 미샤가. 예, 좋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봤을 때도 전력, 바이오 그 다음으로 꽤나 선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 쪽으로 지켜보자라는 힌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오늘의 관심주 열어볼 차례죠. 공개해 주시죠.
KH바텍, 폴라리스 세원. 어제부터 힌지가 인기가 많은데 내장보다는 외장 힌지 쪽이 인기가 더 저는 많네요. 이제 내장보다는 파이nem텍이 뭐 급등해서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만 네. 저는 파이nem텍보다는 KH바텍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한 일주일 동안 나온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성회로기판 이제 부품단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연성회로기판 같은 경우는 BG나 SI 플렉스 같은 종목들 또는 뭐 내성인지,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힌지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린 파이nem텍 같은 종목들인데 그보다는 전통적으로 원래 KH바텍이 외장 힌지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틀 전에 급등했다가 어제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매수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Z 플립 7이 7월 22일부터 출시가 되는데 앞으로 내년 상반기 때 애플이 최초로 지금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는데 리포트 상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외장 힌지 쪽이 강세를 갖고 있던 KH바텍을 아마 아이폰도 그러니까 애플도 채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원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힌지 쪽이 조금 매출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도 힌지 쪽이 조금 약간 다운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바텍이 힘을 못 썼는데 금년 같은 경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애플의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출이 퀀텀 점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종목으로 KH바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래저래 이번에 스마트폰 잘 팔려야 될 것 같아요. 부품 쪽도 그렇고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저희가 확인해 볼 대목이 많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폴라리스 세원이요. 네, 약간은 좀 시총도 작고 예.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개별적인 색깔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과는 좀 흐름이 차별화가 되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공조 시스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면서 로보택시 시장이 웨이모, 테슬라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시장은 확장 국면에 있고 이 회사의 공조 시스템 수요도 커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북미 시장의 한 기업에 이와 관련된 수주를 해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고객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 GM, 포드,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게 지금 공조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현대위아까지 고객사로 품으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활짝 열렸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저께 또 추가 기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린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이 좀 단기적으로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섹터도 그렇지만 종목도 개별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쪽으로는 시세가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별 모멘텀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폴라리스 세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하고 윗골이 조금 달렸는데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면서 약간은 매물의 소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상방에 대한 부분 최근 상승이 나왔을 때 1,800원 약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거기까지는 살짝 욕심일 수 있고요. 1,600원 부근에서 약간 저항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1,600원에 대한 소화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로 보실 분들은 1,600원 이하에서 오히려 수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1,600원에 대해서 한번 돌파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 탄력을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달려가다 보니 차익 실현, 기간 조정에 대해서 두 분 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느낌이에요. 오늘 말씀 바탕으로 튼튼한 섹터와 종목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